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용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지금 물가 지표를 좀 앞두고 혼조세를 띠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좀 같이 읽어주세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경제지표에 관련돼서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지표가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네. GDP가 됐고 하나는 이제 PCE 물가지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도 이제 증시에 대한 흐름 자체가 뭐 소폭 흔들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이제 이 흔들림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중소형 지수인 러셀 지수가 더욱더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 대표적인 게 하나가 비트코인일 것 같은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좀 놀랍습니다. 2021년에 고점을 좀 깰 수 있을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깰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전망,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벤치마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2025년도까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12만 5천 달러까지 네.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영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뭐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아니면은 4차 반감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일 텐데 일단은 현물 ETF에 대한 이 승인 이후에 얼마만큼이나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돼서 수요가 늘어났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56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블랙록 E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 자산 규모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관련돼서 순 자산 규모가 30억 달러 이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 2월 9일 날 보게 되면은 ETF가 비트코인의 하루 매수한 개수를 보게 되면은 12,000개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루 평균 900개 정도의 이 신규 비트코인의 생성 속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훨씬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많은 이제 자산들 그리고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을 빠르게 계속 이 회수를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반감기가 이제 4월 한 22일 정도에 네. 일어나게 될 텐데 이번이 4차 반감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 관련돼서 생성 개수가 많은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채굴 보상을 하게 되면은 이 3.125개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까지의 생성 속도 대비 더욱더 느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달에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크게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 한에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과 같은 대표적인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관련된 주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마이크로스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벤치마크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나 벤치마크에서 다시 한 번 더 의견 제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스트레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2025년도 말에
이제 연말 가치와 그리고 2025년도에 회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치 등을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990달러까지도 목표가를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뭐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그쵸. 아니면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될 텐데 재미난 점은 일단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아침 오전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었다가 그 상승폭을 오후 시장으로 가게 되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네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관련돼서 또 하나 움직이는 섹터가 있는데 바로 이제 STO 관련된 종목들도 네. 다 같이 한번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IT센이라든지 아니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까지도 함께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와 더불어서 가격이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과 연결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개별 종목들 한 가지씩 볼게요. 사실 조금 전에 또 속보로 나왔던 부분이 애플이 이제 아무래도 전기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했었는데 이걸 종료하고 AI 쪽으로 부서를 좀 이동한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호재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애플에 대한 이 주가가 플러스권으로 이제 네네. 전환이 됐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만큼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 이제 우려감이 높았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애플의 이제 자동차가 나오게 됐을 때 가격 자체가 고가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지금도 사실상 수요 논란이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애플카가 잘 판매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한 가지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애플이 전기차에 대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이 후발 경쟁자잖아요. 그렇죠. 후발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려우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과연 시행이 되게 됐을 때 애플이 얼마만큼이나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가 의문점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 관련돼서도 사실상 2025년도에 출시가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다가 2028년도로 이제 연기가 되었던 부분도 그쵸. 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가 뭐 사실상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인력을 이제 AI 쪽으로 전격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AI 관련돼서 애플이 이렇다 할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랠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밋밋했던 부분이 네네. 있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이제 주가의 탄력도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애플 뭐 주주총회라든지 아니면 개발자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이나 AI 관련된 이 사업의 속도를 낼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도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국내에 있어서는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네. 전기차 관련돼서는 역시나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부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생각보다 주가의 조정이 깊게 그리고 길어질 수 있다. 이 점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의 행보만 보더라도 이 전기차 업황보다는 지금 AI가 확실히 대세라는 점을 함께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려 120%나 급등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이킹 테라퓨틱스 비만약을 개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역시나 다이어트 약 관련된
이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그러게요. 다시 한 번 더 주가로서 보여준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을 마켓워치네요. 마켓워치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지금 GLP-1 수용체에 관련돼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13주가 지난 이후에 한 14% 정도가 체중 감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 중에 88%가 체중 감소에 대한 부분의 효능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네. 부작용의 95%가 경미하거나 아니면은 보통 수준의 이제 이 위장 부작용 요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이어트 약에 추가적으로 출시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써 많은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의견 제시된 내용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가 다이어트 약을 만들던 파이프라인이 있었었는데 네. 그것을 폐기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자가 바이킹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이것이 보다 더 성공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차라리 M&A로서 바이킹 테라피틱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의견 제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네. 향후 관련돼서 이제 FDA와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그 중간에서 얼마만큼이나 다른 제약사들, 이 대규모의 큰 제약사들이 이제 관심을 보일지 이 부분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라이 릴리가 사실 경쟁자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렌버그에서는 다이어트 약 사업 성장의 기회를 고려해 봤을 때 뭐 동종 업계에 대비했을 때보다 일라이 릴리가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 있어서 이제 다이어트 약 관련된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제 펩트론이 상당히 낙폭이 갑작스럽게 커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펩트론 회사에서 나온 이 회사의 의견을 보게 되면은 별다른 이슈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뭐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맞기는 하겠지만 네. 또 하나의 이제 다이어트 약 중에 하나가 경구용 치료제가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이 규칙가 주목되고 있었는데 만약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됐을 때에는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다소 많은 주가의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종목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 약 관련돼서 역시나 똑같이 GLP-1 관련된 네.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돼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메시 치료제 관련돼서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도 3월 중순쯤에 글로벌 신약에 대한 부분이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될 수 있다, 승인이 될 수 있다. 이 이슈가 있는 만큼 한미약품 역시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여전히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렇게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임상 2상 시험 결과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 가운데 실적 발표된 기업들도 가볍게만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유니티 소프트웨어예요. 사실 전일 장마감하고 시간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네네. 보였었다가 시간의 대비보다는 덜 빠지면서 이제 마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출에 대한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평가 자체를 하는 거는 일회성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제외를 했을 때에는 그보다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컨센 대비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던 부분이
부분이 있었었는데 시장의 눈높이 대비 확실히 낮게 좀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VR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 게임 엔진에 대한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관련된 산업이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애플의 XR 관련된 기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킬러 컨텐츠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매출에서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이런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가 더욱더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니티가 더욱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들 자체는 이제 메타 관련돼서도 보다 더 많은 보급형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출시가 되고 애플 관련돼서도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이시스는 약간 뭐 구조조정, 뭐 점포 정리 이런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점포 정리 관련돼서 사실상 이제 이 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국내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마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그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마트가 자산 관련된 부분에 점포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메이시스와 같은 이러한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더욱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마트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더욱더 주주 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마트도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더욱더 현실화가 많이 되게 되었을 때에는 관심도를 높여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암의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상승 좀 이어갔고요. 뭐 암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일부 차익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젠블렛에서는 AI의 산업 생태계가 더욱더 확대가 되면 될수록 암이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에 대한 사용에 대한 수준, 사용에 대한 빈도가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암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GPU처럼 필수적인 부분으로 더욱더 변화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80를 제시를 하게 됐었는데요. 네. 오늘 종가가 130불인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업사이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CT에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현 상황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CT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AI의 파티에 합류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됐었었고 네. 향후 이제 이 엔비디아가 출시를 하고 있는 GPU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 있어서 SK 하이닉스는 어제 경쟁자 출연에 따른 주가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 삼성전자는 반대로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HBM 관련돼서 진입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제 마크 주커버그의 CEO와 회동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협력 관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될 텐데 어쨌거나 상황은 지금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AI 관련돼서도 하드웨어의 단독적인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 산업 생태가 커지게 되면서 이 다른 업체들도 진입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더욱더 많은 부분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은 좀 어떨지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 제시해 주세요. 어제 의외의 주가 조정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사실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제 시간으로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강하게 맞아요. 움직였던 네. 부분이 있었었어요. 에코프로 BM이 사실상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만큼 수급에
에코프로에 대한 지금 한정적인 재원에서 많은 부분 에코프로 BM 쪽으로에 대한 수급 쏠림이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다른 섹터에 있어서는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에 대한 이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거나 바로 이전하게 됐을 때 아마 특례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거고요. 관련돼서도 그걸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우리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도 오늘 정규장에서 관심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닝인사이트 시간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